어떤 수를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수는 어느 것인가? 어떤 수를 1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0부터 12까지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인 13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13이라면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5번이겠네요. 다음은 은진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해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은진의 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 자, 한 칸이 한 명을 얘기하네요. 따라서 수학은 1명, 국어 6명, 영어 8명, 과학 5명, 사회가 3명이네요. 따라서 이 수를 더하면 학생 수가 나오죠. 1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3개 2개로 더하면 7 더하기 8 15 더하기 8 23. 따라서 23명. 답은 4번이네요. 초가 103, 억이 249, 만이 79, 1이 5600인 수를 쓸 때 0은 모두 몇 개인가? 쓰면 되겠죠. 103조 0 249억 00 79만 5600이 되죠.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말고요. 조억만은 항상 네 자리인 거니까 자리를 맞춰서 0을 4개 될 수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이 6개. 답은 3번이 됩니다. 사각형에서 각 니은 기역 디귿과 사각형에서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가 기역으로 같을 때 니은의 각도는 몇 도인가 그랬네요. 기역을 구하면 삼각형의 세각은 180이죠. 따라서 180에서 90도와 32도를 더해 빼면 각 기역이 나오죠. 따라서 122도를 빼면 7 빼기 2니까 5. 따라서 기역은 58도가 되네요. 그러면 사각형에도 여기도 58도가 되는 거죠.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죠. 따라서 니은은 360도에서 나머지 세각을 더해 빼버리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9 더하기 3, 12, 12 더하기 5니까 17 278이 되네요. 10 빼기 7을 3 더하기 5 8. 따라서 니은은 82도가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도형의 배열에서 9개의 알맞는 도형의 쌓기나무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첫째 1개, 둘째는 3개, 셋째는 6개, 넷째는 10개가 나오네.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 1은 그냥 1, 둘째는 1, 2를 더하고, 셋째는 1, 2, 3을 더하고, 넷째는 1, 2, 3, 4를 더하는 거죠. 즉 순서가 나올 때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9개는 1부터 9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까지 더하면 됩니다. 우리 또 이런 순서대의 수는 양끝수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10이 4개가 있고 5를 더하면 계산이 좀 더 간편하죠. 40 더하기 5니까 45.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떤 그림을 아래쪽으로 뒤집은 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만큼 돌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처음 그림은 어느 것인가? 좀 단순화 합시다. 단순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얘를 아래로 뒤집으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좀 나오겠죠. 단순화 시키는 게 낫죠. 얘를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린 거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2번이네요. 경민은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한 상자에 45개씩 122상자 담고 남은 사과를 한 봉지에 12개씩 104봉지에 담았더니 10개가 남았다. 경미가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 상자에 45개씩 122상자를 담았죠. 상자에 담긴 사과는 45 곱하기 121을 하면 되겠네. 따라서 상자 속에 있는 사과는 5,490개가 담겨 있고요. 이제 봉지 속에 있는 사과, 한 봉지에 12개씩 104봉지니까 봉지 속에 있는 건 12개씩 104개. (1248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10개 있죠. 따라서 모든 사과는 상자에 있는 사과, 봉지에 있는 사과, 남아있는 사과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6,748개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10cm짜리 막대를 늘어놓으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막대 몇 개와 같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00cm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죠.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1억 5천만에 0 4개 킬로미터죠. 이걸 미터로 바꾸면 1km는 1000m니까 0 3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다시 이것을 센티미터 바꾸면 1cm는 100cm니까 0 2개를 더 붙이면 되겠죠. 이제 이것을 100cm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0 2개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이걸 4자리씩 끊어보면 되죠. 4자리씩 끊어서 보면 됩니다. 따라서 1500어깨가 되네요. 따라서 5번이 됩니다. 시계의 긴 바늘을 6을 가리키고 짧은 바늘이 긴 바늘의 오른쪽에 있으며 두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75도가 되는 때는 몇 시 몇 분인가? 자, 이거 뭐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겠네요. 봅시다. 우선 시계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우선 긴 바늘이 6이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긋고 긴 바늘이 6에 있습니다. 그 짧은 바늘이 긴 바늘의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죠? 짧은 바늘이 긴 바늘의 오른쪽,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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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른쪽에 있대요. 근데 두 바늘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75도라는 얘기는 직각 90도보다 안쪽에 있다가 되겠네요. 이 각이 75도쯤 되는 때가 몇 시 몇 분이니?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요 3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숫자가 총 12칸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60도를 12로 나누면 숫자 하나가 30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도는 30도 두 번인 거죠. 따라서 한 요쯤 되겠네요.
30도를 두 번 가야 되니까 30도, 30도, 그리고 15도를 더 갔죠. 15도는 30도의 반이죠. 딱 절반에 있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3시 30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답은 2번. 어떤 모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102번 돌린 모양은 시계 방향으로 네모만큼 한 번 돌린 모양과 같다. 이때 네모 안에 알맞는 수는 얼마인가? 우선 모두 얼만큼 돌렸는지, 몇 도 돌렸는지 알아야겠어요. 270도씩 102번이자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70 곱하기 102, 200, 724, 224, 5, 0은 필요 없고 0, 7일은 7, 2, 27,540. 한 바퀴는 360도니까 27,540을 360으로 나눠봅시다. 이때 또 00 하나는 지울 수 있죠. 7쯤 되려나요? 6, 7에 42, 7, 3, 21, 25, 6, 6, 6에 36, 6, 3, 18, 21, 8, 201이니까 1. 그래서 몫은 76이고 나머지 180입니다. 여기 지웠던 0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즉 결국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린 거냐? 180도 반 돌린 거죠. 따라서 어떤 시계에서 180도 돌린 건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린 거랑 같은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180 돌린 거랑도 같은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정순의 학교 4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막대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라.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의 세로 눈금의 합이 11칸이면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의 세로 눈금의 합은 몇 칸인가? 우선 사과가 55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 여자를 보니까 아직 모르겠네. 포도로 해야겠네요. 남자 여자 이걸로 45명, 둘이 합쳐 45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칸이 5쯤 되겠네요. 9, 5, 45니까 이게 총 9칸이잖아. 이게 4칸, 이게 5칸, 총 9칸이니까 45를 고르면 한 칸이 5야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11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칸, 11칸이 되려면 11 빼기 4 하면 되죠. 6 더하기 1, 7, 7칸.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 11칸이 나오겠죠.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의 세는과 합이 몇 칸이냐 그랬죠.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 뭐 수박 나와 있네요. 나누기 5 하면 되죠. 70 나누기 5 하면 되니까 5, 1, 5, 5, 4, 20 14칸이네요 답은 3번. 표와 막대 그래프를 보고 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을 알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 완성해야겠죠. 자 우선은 딸기가 5칸, 6칸, 11칸
5 곱하기 11이니까 55. 따라서 배 크기 구할 수 있죠. 250에서 나머지를 싹 더한 다음 빼면 되겠죠. 25네요. 근데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자, 은석. 기억에 알맞는 수는 25이다. 5씩 커지니까 25 맞죠? 가장 적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포도다. 배입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여학생을 세로 눈금 한 칸이 3명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그리면 10칸이 된다. 딸기의 여자 진한 색이죠. 6칸이네요. 그러면은 6, 5, 30 여학생이 30명이고요. 이걸 3칸짜리로 하는 거니까 나누기 3하면 되네. 10칸 맞네요. 현조. 수박을 좋아하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보다 10명 더 많을 때 여학생 수는 세로 눈금 5칸이다. 우리 수박이 70명인데요. 남학생 수가 여학생보다 10명이 더 많을 때 라고 했어요. 여학생 수를 네모라 하면 남학생 수는 네모 더하기 10이죠. 요 둘을 합쳤을 때 70명이 되는 거죠. 그럼 네모 곱하기 2에 10 빼면 60. 그럼 네모는 30이네요. 그럼 여자가 네모니까 여자가 30이 되는 거죠. 따라서 30을 다시 5로 나누면 5, 6에 30. 5칸이 아니고 6칸이 되네요. 현주 틀렸고요. 정수. 배와 수박을 좋아하는 남학생 수의 합이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와 같을 때 전체 여학생 수는 전체 남학생보다 10명 더 많다. 자, 생각해 봐야겠죠. 배와 수박을 좋아하는 남학생 수의 합. 배와 수박을 좋아하는 남학생 수의 합이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와 같다 라고 전제를 했네요. 자, 그러면 배와 수박의 남자를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같대요.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55명이었죠. 이 55와 같다. 그러면 우선 배와 수박은 합치면 95. 95. 그런데 남학생 수의 합이 딸기는 학생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55라는 거네. 배와 수박을 합친 남자 수가 55. 여기서 55를 빼면 이게 여자니까 여자가 40. 배와 수박을 좋아하는 여자가 40명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봅시다. 사과 여자는 7칸이 7호 35. 여기는 5, 25. 여기는 30. 남자 5, 4, 20. 5, 4, 20. 5, 25. 그러면은 배와 수박의 여자가 40명이잖아요. 그죠? 더 해볼까요? 그러면 여자는 35, 25, 30에다가 배 수박의 여자 40을 더해보면 60, 70, 130이고요. 남자 20, 남자 20, 25에다가 55. 이 55가 배와 수박의 남자 수죠. 40, 80, 120, 10명 더 많은 게 맞네요. 따라서 옳은 설명은 은석, 경태, 정수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카드 5장을 한 번씩 사용하여 몫이 가장 큰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의 식을 만들었다. 만든 식의 몫과 나머지의 합은 얼마인가?
몫이 가장 커야 하니까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 나누면 되겠죠. 가장 큰 수는 975, 가장 작은 수는 23이 되겠네요. 따라서 975 나누기 23 하면 되겠죠. 4, 32, 4, 28, 92, 3, 2, 6, 4. 따라서 몫은 40이고 나머지가 9가 나오네요. 우린 몫과 나머지를 합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장의 수 카드를 2번씩 사용하여 4천억에 가장 가까운 12자리 수를 만들었다. 이 수와 4천억과의 차의 억의 자리 숫자와 10만 자리 숫자의 곱을 구하라. 자, 가장 가까운 자리다. 우선 12자리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자리. 그런데 4천억이 가깝다라는 건요, 4천억을 살짝 넘어간 거라 4천억이 살짝 못되게 나온 거겠죠. 우리 그걸 생각해서 경우수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천억보다 살짝 넘어가야 되니까 4, 0, 0, 3, 3, 4, 7, 7, 아니죠, 여기죠. 6, 6, 7, 7, 9, 9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천억이 살짝 못 되는 그러면 3, 9, 9, 7, 7, 6, 6, 4, 4, 3, 0, 0이 4천억에서 살짝 모자란 수가 될 수 있겠죠. 이 차이를 먼저 구하면 누가 더 4천억에 가까운 수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수는 3억 3,466만 7,799거고요. 밑에 우리 파랑색은 4천억에서 빼면 되는 거죠. 4천억에서 빼는 거예요. 0, 0, 0 빼기 3 못하니까 빌려서 10 빼기 3, 7, 그 다음 9죠. 9 빼기 4, 5, 그 다음 9 빼기 4, 5, 9 빼기 6, 4, 9 빼기 6, 4, 9 빼기 7, 2, 4가 아니죠. 9 빼기 3, 6이면 3이죠. 9 빼기 7, 2, 9 빼기 7, 2, 억. 9 빼기 9는 0이니까 이제 할 거 없고, 이런 차이가 생기네요. 그러면 파란색이 더 가까운 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수의 억의 자리 숫자와 10만 자리 숫자의 곱이래요. 억의 자리는 이거고 10만 자리는 이거니까 2와 3의 곱 6.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뒤 오른쪽으로 뒤집고 다시 위쪽으로 뒤집은 뒤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개수의 차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시킨 대로 이 전체를 90도 돌리고 왼쪽 뒤집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렵죠. 복잡하고. 어차피 우리는 화살표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 거니까 화살표는 어차피 네 가지죠. 아래쪽으로, 오른쪽, 위쪽,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이렇게 다 했을 때 결국 왼쪽 가리키는 화살표랑 아래쪽 가리키는 화살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마지막에 자, 요 두 개를 거꾸로 가면 되죠. 이게 왼쪽 가리키는 화살표, 아래쪽 가리키는 화살표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이거 이제 거꾸로 가면 됩니다. 지금 시키는 문제가 시계 반대 방향 90도 다음에 왼쪽 뒤집기 다음에 위쪽 뒤집기 다음에
시계 방향 180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 거죠. 했을 때 왼쪽 화살표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거꾸로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겠죠. 시계 반대 방향 180이면 이런 화살표가 돼요. 위쪽으로 뒤집기. 이걸 위쪽으로 뒤지면 그대로죠. 왼쪽으로 뒤집기. 이건 꼭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 90도면 시계 방향 90도죠. 시계 방향 90도.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즉 처음 모양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찾으면 되죠.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래로 화살표. 시계 방향으로 180도. 그러면 위로 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위쪽 뒤집기, 아래로 뒤집으면 되고요. 왼쪽 뒤집기,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되죠. 이렇게 되죠. 쭉 요걸 찾으면 되죠. 따라서 왼쪽 화살표 하나, 둘, 셋, 넷. 왼쪽 화살표는 4개 나오네요. 개수의 차이로 가라 했으니까 4 빼기 3, 1개 차이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다음 곱셈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구하라.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곱하는 수는 8547, 곱해지는 수는 13의 배수네요. 13의 배수. 13씩 커진다고요. 그랬더니 답이 같은 숫자 6개가 반복되는 거네. 그러면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13 곱하기 3 이렇게 가서 여기는 13 곱하기 7이겠죠. 네모는 13 곱하기 7. 따라서 7, 3, 21, 7일은 7 더하기 2. 따라서 네모는 91입니다. 어떤 수에서 100억씩 7번 띄어 셀 것을 잘못하여 10억씩 700번 띄어 세웠더니 4조 1600억이 되었다. 바르게 띄어 센 수의 각 자리 숫자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네모에서 100씩 100억씩이죠. 100억씩 7번 띄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네모에 10억씩 700번 띄었더니 그게 4조 1600억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10억이 700번이면 7000 7000억이네요. 빼면 되죠. 네모는 4조 1600억 빼기 7000억 하면 되죠. 빼면 0 빼 0은 0, 0 빼 0은 0, 6 빼기 0은 6. 1에서 못 빼니까 빌려서 3 더하기 1, 4, 3. 3조 4600억이었네요. 이걸 집어넣으면 3조 4600억 더하기 곱하면 되죠. 700억 커진 수죠. 따라서 더하면 00 7 더하기 6 13 5 3조 3조 5300억이 됩니다. 바르게 띄어 센 수의 각자리 숫자 합을 구하라 그랬죠. 뭐 각자리라 해봐야 조의 자리, 1000억의 자리, 100억의 자리만 더하면 되네요. 3 더하기 5 더하기 3. 나머지 자리는 다 0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11이 나옵니다. 지수가 1분 동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64m이고 1분 동안 뛰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66m이다. 지수가 1시간 45분 동안 걷고 15분 동안 뛰어서 이동한 거리를 기억 킬로미터, 니은 미터라고 할 때 기억 더하기 니은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
1시간 45분 동안 걷고 15분 뛰었다고. 자, 그럼 이거 분으로 바꿔야겠네요. 이건 60분인 거니까 105분. 105분 동안은 걸은 거죠. 걸은 건 1분에 64니까 곱하기 64. 이게 걸은 거리 더하기 15분 뛰었죠. 15분 뛰었는데 1분 동안 뛰어서 이동한 거리는 166 곱하기 166. 이게 모두 간 거리죠. 모두 이동한 거리.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105 곱하기 64 5, 4, 20 4, 0, 0 4, 1은 4 6, 5, 30 3, 6, 1은 6 0, 2, 7, 6 6720 166 곱하기 15 5, 6에 30 5, 6에 30 5, 1은 5 8 6 6, 1 0, 9 1, 4, 2 2490 더하면 모두 이동한 거리는 9210m. 우리 근데 이걸 킬로미터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얘는 9km 210m죠. 따라서 기억은 9, 니은은 210. 우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니까 219. 답은 219가 됩니다. 다음은 운주가 5일 동안 책을 읽은 시간을 조사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다섯째 날 책을 읽는 시간이 1시간 10분이고 5일 동안 책을 읽는 시간이 모두 7시간 30분일 때 둘째 날은 세로 눈금 몇 칸으로 나타내는지 구하라. 다섯째 날이 1시간 10분이네요. 그러면 1시간 10분 얘는 그러면 60 더하기 10이니까 70분이죠. 그리고 둘, 넷, 여섯, 일곱. 여기 7칸이니까 70을 7로 나누면 한 칸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둘째 날이 몇 칸인지 구해야 되죠. 전체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0 더하기 30분에서 분을 바꾸면 7, 6에 42 더하기 30 전체 450분 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450분에서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책 읽는 시간을 빼주면 둘째만 남겠죠. 자, 한번 조사해보자. 여기까지가 70이었죠. 그러면 이건 100, 여긴 80, 여긴 90. 따라서 450분에서 나머지 시간을 더한 다음 빼면 되죠. 그러면 둘째 날만 남을 거예요. (110분) 따라서 둘째 날이 110분 동안 책을 읽은 거죠. 110을 당연히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11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11입니다. 다음 달력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5개의 수의 합은 45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 있는 5개의 수의 합이 110일 때 5개의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면 돼요. 십자가 모양을 만들면 그 합이 110이다 겠죠. 근데 이거 언제 찾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찾을 거야? 오래 걸리죠. 규칙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규칙 찾기 배웠어요. 자, 보면은 이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9 빼기 2, 아래는 9 더하기 2, 왼쪽은 9 빼기 1, 오른쪽은 9 더하기 1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9를 네모라고 한다면 이 9를 네모라고 한다면 위에 건 네모 빼기 7, 아래 건 네모 더하기 7, 왼쪽은 네모 빼기 1, 오른쪽은 네모 더하기 1의 형태를 갖습니다. 항상 그렇죠. 달력이기 때문에 달력은 7씩 커지잖아요. 따라서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돼요. 식으로. 그러면 네모 빼기 1 더하기 네모
더하기 1 더하기 네모 빼기 7 더하기 네모 더하기 7 더하기 네모를 하면은 그게 110이야 되죠. 그러면 잘 보시면 빼기 1 더하기 1 없어지죠. 빼기 7 더하기 7 없어지죠. 결국 뭐예요? 네모가 5이다. 즉 네모는 115로 나누면 5, 20, 5, 20. 아, 가운데 수가 20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때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큰 수는 네모 더하기 7이 가장 큰 수예요. 따라서 22 더하기 7이 가장 큰 수죠. 따라서 가장 큰 수는 29이고요. 결국 여기였던 거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다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예각과 둔각의 개수의 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예각부터 할게요. 자, 우선 각 한 개로 이루어진 예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또 있나요? 15개. 각 두 개로 이루어진 예각.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또 없죠. 이번엔 둔각 합시다. 각 한 개로 이루어진 둔각. 하나, 둘, 셋, 세 개. 각 두 개로 이루어진 둔각.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따라서 예각은 17개고 둔각은 5개입니다. 그 차를 구하면 17 빼기 5 따라서 12. 자, 참고로 이렇게 뭐 예각을 찾아라 둔각을 찾아라 할 때 눈 크게 뜨고 꼼꼼하게 살피셔야지, 안 그러면 실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의 다음 수 카드를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나타낸 수를 더해야 할 걸 잘못하여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나타내는 수를 더하여 938 됐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 자, 어떤 수, 모르는 수죠. 어떤 네모에 다음 카드를 위로 뒤집어서, 얘를 위로 뒤집어서, 위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네요. 208이네요. 218. 218을 더해야 하는데 네모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180만큼 돌렸대요. 쑥 돌리면 이렇게 되죠. 815를 더했네요. 그랬더니 938이 됐다 라고 했어요. 네모는 938에서 815를 빼면 되는 거고 123이네요. 바르게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123 더하기 218을 하면 되는 거죠. 341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기역과 니은의 각도 합을 구하라. 자, 뭐 천천히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구할 수 있는 값부터 빨리 구합시다. 여기 평각에서 135 빼는 거니까 180 빼기 136이니까 7 빼기 3, 44도네요. 그럼 여기도 44도겠죠? 이 각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180에서 34, 44를 빼면 78을 빼는 거네. 따라서 이 0, 1, 102도. 그러면 여기는 외곽이니까 180에서 101을 빼면 7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값부터 빨리빨리 구합시다. 여기까지 된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 한 거 같죠? 그냥 이렇게 보면 되네요. 더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이거 사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변이 4개니까 찌그러진 사각형.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각이 이 각, 이 각, 이 각, 이 각이죠. 다 있네요. 따라서 300, 바로 그냥 씁시다.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44 더하기 44 더하기 136 더하기 34는 360도가 되면 되죠. 따라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더하기를 하면 88 더하기 172 360,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더하면 8 15 258. 따라서 기역 더하기 니은은 360에서 258을 빼면 나오네요. 102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 기역을 고르려고 하고 각 니은을 구하려고 하면 못 푸는 문제겠네요. 우리가 구할 건 기역 더하기 니은 값이니까 이 자체, 이 통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2도가 답이에요.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세 자릿수를 구하라. 47로 나누면 몫이 두 자리고 48로 나누면 몫이 한 자리다. 각 자리 숫자의 곱이 250이다. 그러면 세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세 자릿수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자릿수로 생각합시다. 얘를 47로 나누면 몫이 두 자리, 기역, 니은, 디귿을 48로 나누면 한 자리라고 했죠. 따라서 나누기 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을 47로 나누면 몫이 두 자리니까 여기부터 이 자리부터 몫이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이 47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은 4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우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이 48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역, 니은은 48로 나누어지면 안 돼요. 안 나눠지니까 다음 자리까지 봐서 나누는 거잖아요. 즉 기역, 니은은 47보다 크거나 같고 4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은 무조건 47밖에 안 되죠. 그래서 47 디귿 형태인 겁니다. 각 자리 숫자 곱이 이거라 했으니까 하면 4 곱하기 7 곱하기 디귿이 252죠. 4, 7에 28 곱하기 디귿은 252. 그러니까 디귿은 251을 28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7쯤 내려나요? 7, 8에 56, 7이 14, 19. 아이고 안되네요. 그러면 9, 9, 8에 72, 9, 2, 18,
25 되네요. 따라서 디귿은 9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는 이제 479였구나 라는 걸.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수 배열에서 2행 3열 수는 8이다. 11행 7열의 수를 구하라. 자, 우리 친구들 되게 생소한 문제라서 당황할 것 같아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열은 가로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어디서 헷갈리냐면요, 이 행이라고 하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행을 말하는데 이 두 번째 행, 두 번째 줄을 가로수를 얘기합니다. 세로인데 가로래요. 헷갈리죠? 두 번째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열, 가로의 두 번째 건데 세로에 있는 애들 얘기해요. 어, 3열이니까 여기네요. 그 만나는 곳이 8이니까 그래서 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11행 7열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규칙적인 수 배열이니까 그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한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여요. 뭐예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어때, 보이나요? 참,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열의 11행 수를 찾으면 돼요. 그럼 규칙을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열은요, 1 커지고요, 3 커지고요, 5 커집니다. 여긴 7 커지겠죠. 즉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이렇게 커지네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1부터 시작해서 1 커지고 3 커지고 5 커지고 7 커지고 이렇게 가요. 이때 1행이 1이 1의 행이죠. 1 더하면 이제 이게 2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11번째까지 하면 되겠네요. 열한 번째 맞나요? 3, 4, 5, 6, 7, 8, 9, 10, 11. 맞네요. 19까지. 1 더하면 그게 1열 11행, 11행 1열의 수가 됩니다. 자, 더해봐야죠 뭐. 그러면 5, 10, 17 더하면 26 더하면 37, 50, 65, 82, 101. 101이 나오네요. 그리고 가로 옆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거죠. 101부터 시작해서 1씩 쭉 가요. 그리고 지금 2행 3열수는 8이다가 있는데 이 8이라는 꺾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꺾일 때까지 1씩 커져요. 꺾일 때까지. 꺾일 때까지. 꺾일 때까지. 그죠? 꺾일 때까지. 그럼 101에서 7열이니까 가봅시다. 3행이니까 세 번째에서 꺾인다고 하는 거고, 4행이니까 네 번째에서 꺾인다. 2행이니까 두 번째에서 꺾인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7열이면 11행이니까 11열에서 꺾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7열까지는 꺾이는 부분에 가지 않으니까 그냥 A씩만 커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6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7이 됩니다. 7 아니에요. 6이에요. 지금 이 10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2, 10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커져요. 여기 사이사이에서 6번 갑니다. 헷갈리면 더 한 번 더 해보죠.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7열째 107인데요. 6번 띱니다. 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이것도 7번 뛴다고 더하기 7해서 108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1행 7열은 107이 나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심화 응용 문제 풀면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뇌 근육이 한층 더 선장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끈기도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수학 홍석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